우리 완자 가져왔지? 일단은 이번에 기말고사 전범이잖아. 3단원은 직전 시험이었는데 기억나니? 시험과 동시에 삭제? 자, 일단은 4단원이 한 번도 안 나갔기 때문에 4단원을 먼저 하고 나는 그래. 그리고 3단원, 1단원, 2단원 이 순서로 나갈 거고 웬만하면 하루에 한 단원을 더 나갈 거야. 그래서 4단원을 일단 나갈 건데 통합과학 안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물지는 나랑 할 거고 그 다음에 화생은 이승훈 선생님하고 수업을 해. 근데 4단원은 압도적으로 물질 양이 많거든. 그래서 4단원의 목차를 보면은 그게 지금 소단원이 8개로 구성되어 있어서도 4단원이 좀 큰 편이야. 단원 중에서. 근데 여기에서 지금 1, 2단원이 생태계, 생명 파트에 해당되고 3단원인 지구과학, 그 다음에 그 1에서 4부터 그 중단원, 2단원 전부가 다 물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나의 계획은 오늘 에너지 파트, 4단원의 에너지 파트를 싹 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좀 기억에 있는 3단원의 지질시대 그리고 4단원의 지구 환경변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2단원 나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형태로 문풀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일단 몇 페이지를 보냐면 316페이지. 자,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다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물리 1에 나오는 에너지보다 작다는 내용이 더 많아. 통합과학이. 자, 일단 에너지라는 것은 그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는 그 능력치의 크기. 그리고 그럼 에너지가 있으면 결국 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물리에서는 에너지와 일을 결국 동일한 차원의 개념으로 봐. 그래서 일의 단위와 똑같이 에너지 단위도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줄 사용하지. 자, 그런데 이 에너지라는 것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의 종류가 나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로 역학적 에너지. 우리 중학교 때도 수치화했던 에너지지. 자,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위치 에너지 혹은 또 다른 말로는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지. 자, 위치 에너지는 사실 되게 종류가 다양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되게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일단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우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학교 때도 본 적이 있지. 자, 일단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에너지에 그 아래 첨자, 오른쪽 아래 첨자로 P를 써서 표시를 하고 그 약자를 위치 에너지 식은 어떻게 돼?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날 무시하나. 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식은 mgH가 되지? G는 중학교 때는 9.8로 배웠었어. 맞아?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건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얘는 영어로 키네틱 에너지라서 첨자 K를 사용하고 자, 운동 에너지는 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 mv제곱.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뭐 자세하게는 안 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빛 에너지. 빛,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지. 이 빛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전기 에너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지. 흐르는 전류가 공급하는 에너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전선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해도 뭐 공해물질이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뿐더러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쉽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 네 번째로 무슨 에너지 나와 있냐면
열 에너지. 자, 열 에너지는 뭐 다 알다시피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고, 이제 나중에 물리원에서는 그렇다면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이동할 때 미시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 분자들의 운동이 충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이 열 에너지를 받았을 시에는 어떤 물질이 열 에너지를 받았다. 그럼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엄청 활발해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분자 간 인력을 끊어서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 맞니?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에너지 나와 있냐면 파동 에너지. 파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자, 사실 이 파동 에너지 안에는 또 빛 에너지는 파동 에너지의 일종이기도 하고, 왜냐면 빛의 풀네임이 전자기 파잖아. 파동인 거야. 그 다음에 뭐 소리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파동 에너지의 일종인 거지. 그래서 이거 파동 에너지 형태로 지진파도 전달이 되니까 지진파 오면은 뭐 집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핵 에너지. 자, 이거는 핵 속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핵 반응을 통해서 사용하지. 자, 이때 핵 반응은 핵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핵 융합. 또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핵 반응에 의한 에너지인데 그때는 핵 붕괴에 의한 에너지를 이용해. 뭐 자세하게 통합과학에서 다루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로 볼게. 자, 그래서 이렇게 또 7번째 화학 에너지. 자, 화학 에너지는 그냥 물질 자체가 갖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루고 있는 더 작은 알갱이들이 화학 결합을 해야 물질로 존재하는 거고, 그 화학 결합 내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 다 화학 에너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 포도당, 이것도 결국에는 화학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자,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뒀어. 당장 전류가 흐르는 것은 아니잖아. 자, 이때 이 건전지가 지금 현재 저장한 에너지 역시 뭐냐면 화학 에너지야.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면 이 화학 에너지가 무슨 순서냐? 자,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전기 기구 안에 구조에 따라서 또 그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다. 근데 사실 존재만 하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자연에 있는 그 물질들이 그냥 한 지점에 머물러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에너지는 형태가 바뀌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아래 보면은 어떤 형태로 에너지들이 전환할 수 있는지 그 예가 나와 있는데 우린 이걸 보고 뭐에서 무슨 에너지로 전환됐는지만 알면 돼.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일어나잖아. 식물의 엽록체에서 태양 빛 에너지 받아가지고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거지. 이건 빛 에너지가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자, 이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막 발광하잖아. 자, 왜 그러냐면 얘 안에 발광세포 속에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걔가 이 안에 들어있는 효소의 작용 때문에 얘가 산화를 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를 하면 그때 빛이 발생되는 거야. 이건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냐면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자, 지금 몇 페이지냐면 316페이지. 자, 그 다음에 폭포에서 물이 떨어질 때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냐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간에도 전환이 일어나지. 그치? 자, 이건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전환이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전환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움직여서 내 몸을 움직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대사를 이용해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야 돼. 이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근육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런 우리 몸에서 열나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세탁기 같은 경우 구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원 스위치 눌러. 그럼 전류가 흐르지. 자, 전기 에너지가 그 통이 돌아가잖아.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자,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원 스위치를 눌러. 그럼 전류가 흐르지. 전기 에너지가 자, 화면에서 막 영상이 보이잖아. 빛 에너지. 그리고 소리가 들리잖아.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자,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데 특히 우리가 늘상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에너지 전환을 이용하고 있지. 자, 일단은 한번 배터리 충전한다고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좀 모자란다. 그럼 우리가 충전을 해. 충전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충전 케이블 꽂아주잖아. 그러면 전류가 흘러 들어오지.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음에 내가 막 구동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다시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 이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또 전환되는 거지. 자, 막 울릴 때 진동이 발생해. 그건 운동 에너지고. 그리고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어. 그러면 자, 빛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소리도 들리니까 무슨 에너지? 소리 에너지. 자, 그리고 목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유튜브 너무 오래 보면 따끈따끈해져 있잖아. 자, 무슨 에너지로도 전환되는 거야? 열 에너지로도 전환되는 거지. 맞니? 자, 이때 결국에는 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잖아. 사실은 이게 충전의 반대 과정인 방전의 과정이야, 얘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쉽게 전환될 수 있는데 이 전환되는 데에는 어떤 자연의 규칙이 있단 말이야. 자, 그 규칙 첫 번째가 여기에서는 용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물리원으로 들어가면 배우는 용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야. 자,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라는 것은 계속 전환이 되는데 그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형태가 바뀔 뿐이지 갑자기 에너지가 있던 에너지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또 어떤 에너지가 갑자기 생성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총량은 일정하다. 그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는 양에 관한 법칙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에너지가 전환되는 방향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느냐? 아니야. 방향에도 특별한 규칙이 있어.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야. 자, 사실 물리원에서 연력학 제2법칙은 뭐 자연에서 일어나는 비가역 과정은 자발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여기에서는 조금 더 에너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에너지에 국한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자발적으로는 좀 더 집약적인 에너지에서 덜 집약적인 에너지로는 자발적으로 100% 전환이 가능하다 이거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 위에서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 뭐 예를 들어 10m/s면 10m/s의 속도로 움직인다 치자. 근데 얘가 이 속도를 유지해서 영구적으로 가지 못하잖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만 봐도 얘는 결국에는 마찰 혹은 공기 저항 때문에 가다가 멈추게 되지. 자, 이 과정상에서 얘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얘가 지금 지면과 마찰했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 물체와 지면의 온도가 살짝 상승해 있을걸?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고? 열 에너지. 그리고 이게 세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사이에서 면과 닿으면서 가니까 사실 약간 면도 진동을 시킬 수 있어. 그럼 그게 이제 진동이 가서 우리 귀에 자극이 오면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약한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 에너지가 발생했지만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어. 소리 에너지 등등
된단 말이야. 뭐 이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온도가 상승하면 또 그거에 해당되는 복사 에너지, 빛 에너지로 약간 전환됐을 수도 있지. 자, 이런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자,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얘만 딱 갖고 있는 에너지야. 집약적인 에너지지.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그냥 흩어지고 나면 끝이야. 내가 이걸 모아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네들이 덜 집약적 에너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집약적 에너지에서 덜 집약적인 에너지로는 자발적으로 간다고.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런데 이 거꾸로의 방향으로는 자발적으로 100% 못 가. 만약에 이게 자발적으로 가능하면 이런 일도 벌어져야 돼. 물체가 이렇게 정지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뭐 공기들하고 그 다음 얘가 닿고 있는 이 면에 있는 분자들이 막 갑자기 한날 한시 한초에 전부 다 얘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그래서 막 얘네가 전부 다 얘한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 물체한테 한 방향의 힘을 주게 되는 거야. 그럼 갑자기 정지했던 애가 속도가 생겨가지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를 사실 다 더하면 그게 열 에너지거든. 물론 원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내부 에너지라고 해. 그게 얘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는 자발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얘네도 에너지는 에너지거든. 근데 얘를 내가 모아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유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얘네는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야. 쓸모 있는 에너지다. 근데 얘네는 쓸모가 없어. 그냥 대기의 온도나 살짝 높이고 나면 끝이란 말이야. 이게 물론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뭐 어떤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약간 가속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큰 뭐 빠른 시간 내에 역할을 하진 않는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 없는 에너지로는 자발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에너지가 아니라고는 할